어제 오후 시작된 경북 예천 산불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풍이 분 탓에 불씨가 계속 살아나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104주년 3.1절입니다.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 가운데 의사이자 교육자였던 이범교 선생을 조명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합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대기가 나날이 건조해지면서 화재 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바짝 마른 대기에 시원한 비가 절실합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큰 산불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대구를 포함해 경북 영양과 봉화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국가위기경보도 계속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강풍까지 예상돼 언제든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3일절인 오늘은 나들이 객도 많아 야외에서는 화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시작인 오늘도 기온차가 조금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3도, 김천은 2도, 포항은 8도로 시작하며 어제보다 모두 5도 이상 기온 올랐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와 따뜻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작된 경북 예천 산불은 날을 넘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풍이 분 탓에 꺼졌던 불씨가 계속 살아나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건데요. 산림당국은 최대한 빠르게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마을에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 들어찼고 시뻘건 불길은 능선을 따라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3시 55분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인근 마을에는 오후 4시 무렵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민가 쪽으로 바람 방향이 바로 불어서 민가 대피와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안전을 책임지는 데 가장 힘들었습니다. 마을 주민과 중증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 37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와 숙박시설로 긴급 대피했는데 밤사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저쪽에서 붙어가지고 우선 배안 타고 했는데 금방 하면 눈 감고 그러더니 오더라고요. 아주가 심장이 뛴다고요. 연기가 집도 옮기치면 올라오는데 아이고 죽는 줄 알아서 우리네요. 이곳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50여 명은 와상 환자가 많아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불 진화차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시설에 머물렀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인력 700여 명과 소방장비 33대를 투입해 집중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밤사이 진화율은 90%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쌓여있던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선이 5분 능선에서 새벽 중 산 정상을 넘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 헬기 7대와 인력 500명을 집중 동원해 오전 중 빠르게 불길을 잡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104년 전 오늘 당시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3.1 만세운동은 대구에서도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당시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대구의 의사이자 교육자인 이범교 선생이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일제의 압박에도 병원을 열고 독립운동의 끈을 이어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뒤 독립선언서는 대구에 도착했고 이만집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3월 8일 서문시장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만세 행렬은 대구 시가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 1년 전부터 독립운동에 합류한 이범교 선생은 당시 대구시 내 병원을 연 지 6년 된 의사였습니다. 이범교 선생은 이만집 선생과 함께 38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일본 경찰을 피해 중국으로 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맡게 됩니다. 3.1운동 당시 이렇게 대구에서 이제 일어난 38 만세운동을 주도하시고 그 후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가셔서 이제 교통부의 이제 교통위원이 되시어 인재 발굴과 이제 정보 수집에 힘쓰셨습니다. 군자금 모집을 위해 러시아로 간 이범교 선생은 배영학교와 병원을 설립한 뒤 1921년에는 이범석 장군을 모셔서 군사훈련을 포함한 인재 양성에 주력합니다. 1922년 학교 업무로 영천에 돌아온 이범교 선생은 일본 경찰의 감시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채 신간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항일운동 하시면서 영천 과전동에서 병원을 개원을 하시고 일갱들의 압박에 못 이기가 영천 청통면 원촌리라는 곳에 가서 다시 병원을 개원해서 조금 하다가 너무 심한 압박을 받고 해서 일제 재판 기록과 상해 임시정부 기록에 일부 남아있을 뿐 그간 덮여있다시피 한 선생의 독립운동은 후손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104번째 3.1절을 맞아 대구와 경북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광복회원과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념식을 갖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축소돼 진행된 기념식은 올해 참석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도 공연됩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오전 10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3.1절 기념식을 갖습니다.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세가 가장 강한 TK는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여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어제 연설회에서는 천하람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역 현안을 언급하기보다는 후보 간의 정치 공세를 시간을 할애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 설명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퍼포먼스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38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보수의 텃밭인 TK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의 도덕성이 공격받으면 필패라며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 전날까지 도덕적인 문제로 공격당한다면 내년 총선 실패는 불무할 뻔합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비방을 일관하는 흑색선전, 민주당 주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분들 이제 그 허무맹랑한 개변을 좀 그만하시고. 황교안 후보는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의 면면을 싸잡아 비판하며 자신만이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계승해서 보수의 가치가 분명한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람 후보는 지역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구미를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해 해외 기업들이 구미로 돌아오도록 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일자리가 돌아오고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고강력한 리쇼어링 법안을 대통령께 촉구하는 역할장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 본선에 오른 김지현 후보는 정권 교체 1등 공신인 대구 경북은 그동안 대접을 받지 못했다며 영남 공천 학살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합동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새 지도부 입성을 위한 막바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열린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따로 만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따로 만났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3월 국회를 통과하도록 각자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도 정부와 함께 3월 국회에는 반드시 군공항 특별법, 쌍둥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를 나눴고요. 대구 경북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부 법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이기보다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각각의 위상 정립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법에 명시된 중추공항이란 용어를 빼기로 국민의힘 측이 동의했기 때문에 두 공항 위상 정립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덕 신공항과 대구 경북 지역의 관문공항인 이 대구공항과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건가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빛 동맹 차원에서 추진하는 달빛 고속철은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추진하는데 두 도시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어떤 관문이고 통로다. 이건 하나의 철도, 경제성을 통한 하나의 철도가 아니다라는 점에 서로 의견을 합치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대구시가 쏘아 올린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보장에 대해서도 오는 4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역시 2.28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14년 전 포항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 일대가 한반도 지질 자원의 보고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화석 가운데 상당수가 체계적인 관리나 별도의 보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12명이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길이 10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나무 화석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 나뭇결과 웅이가 선명합니다. 2000만 년 전 한반도에 자라던 나무가 퇴적층에 묻혀 돌처럼 굳은 것으로 당시의 식생과 퇴적 환경 등을 엿볼 수 있어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약 2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나무 화석인데요. 2009년도에 포항 지역에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상황이고요. 나무 화석이 처음 발견된 장소인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일대에선 나무 화석, 즉 규화목이 너무 흔하다 보니 주민들은 나무 화석을 집에 가져가 야외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규화목이 마당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조경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규화목을 봐도 이거를 아주 가치 없이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길 가다 보면 있는데 이래서 아주 소홀히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10여 년 만에 초대형 나무 화석이 새로 발견됐지만 뚜렷한 보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산단 하천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은 땅 위로 노출된 부분만 5m에 이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금강리 나무 화석처럼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흰남노 태풍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거 둘러패니까 갑자기 엄청난 게 초대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크기가 큰 규화목이 발견된 것은 포항에서도 10여 년 만의 일이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동해면 일대에서는 신생대 제3기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화석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질자원 추가 발굴 및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탓인지 경남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때 열기가 뜨거웠던 강제동원 역사관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엄두도 못 낸 채 자료 수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MBC 경남의 김태석 기자입니다. 1940년대 초 하만에 살던 이모 씨는 일본 홋카이도의 방적 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수복 있잖아. 그런 옷을 다 입히고 나올 때 되면 경비실에서 딱 줄을 세워갖고 전부 뭔가 순세한다니까.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20%가량이 경남 도민으로 추정되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이 450여 곳이나 됩니다. 경상남도는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020년 10월 실시했습니다. 기념 사업은 사실상 역사관 건립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용역 과정에서 경남의 강제동원의 노무동원, 군사동원,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사료는 충분하다라고 이미 검증이 되었고요. 하지만 경상남도 기록원을 통해 강제동원 기록물 시범 수집만 하고 있을 뿐 역사관 건립을 위한 계획과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 2021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인문사회적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역사관 건립과 운영에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역사관에 들어갈 자료나 기록물이 부족하다며 심화 자료 수집을 위한 2차 연구 용역을 같은 용역업체에 또 맡겼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1차 용역을 하니까 1차 용역 때는 너무 미진해가지고 전체 건수가 한 400여 건 나왔는데 사실 민간 기록관에 가도 수천 건이거든요. 하지만 역시 역사관 건립에 계획과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한수 도지사는 경남의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가장 큰 역사 속 아픔인 강제동원과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고령인 피해자와 유족은 매년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 규모와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시군들은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의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액 삭감됐다 여야 합의로 되살아나 올해 행정안전부가 각 시군에 지원하기로 한 지역화폐 관련 국비 규모는 3,523억 원입니다. 이를 다시 인구 감소 지역과 일반 자치단체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선 삼척시와 태백시, 9개 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 강릉, 춘천, 원주, 동해, 속초시와 인제군의 6곳이 일반 자치단체로 분류됐습니다. 양양군은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화폐가 없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 10%, 일반 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7에서 1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발행 규모가 크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여서 도내에선 태백시가 26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시가 21억 7천만 원으로 두 번째, 강릉시가 20억 800만 원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국비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지역화폐 할인 규모를 줄였던 지자체들은 대체로 할인액과 발행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강릉시가 기존 6%에서 10%로, 정선군이 5%에서 10%로, 동해시가 6%에서 8%로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고 고성군은 2월부터 기존 5%를 10%로 늘렸습니다. 태백시는 할인율은 10%로 유지하되 사용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속초시와 삼척시는 10% 할인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와 난방비 인상,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10%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 국한된 것이어서 강원도의 강원상품권은 기존의 5%, 20만 원으로 할인율과 사용 한도가 유지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역화폐 지원 규모가 늘게 되면서 최근 좋지 않은 서민 경제 상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내일 오전 10시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1시 30분에는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은 성주군과 김천시 누리집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안에는 기지공사나 운영에 따른 전자파나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은 없습니다. 국방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오후 2시 고양 캐롯을 상대로 대구체육관에서 홈 경기를 펼칩니다. 15승 29패로 9위에 머물고 있는 가스공사는 최근 2연승 뒤 다시 1패를 기록하며 8위 원주 DB와의 2게임 차, 봄농구의 마지노선인 6위 전주 KCC와는 4게임 반차로 멀어진 상황입니다. 캐롯과의 맞대결 이후 가스공사는 정규리그 9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남은 경기에서 한두 경기만 더 내준다면 봄농구는 좌절될 전망입니다. 바짝 마른 대기에 시원한 비가 절실합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큰 산불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대구를 포함해 경북 영양과 봉화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국가위기경보도 계속해서 주의 단계에 유지하고 있고요. 건조한 날씨 속 강풍까지 예상돼 언제든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3일절인 오늘은 나들이 객도 많아 야외에서는 화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첫 시작인 오늘도 기온차가 조금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3도, 김천은 2도, 포항은 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2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겠고요. 오늘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에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청도 2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청도 13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김천 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2도, 김천 1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3도, 영주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영주 모두 1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